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가 조국 첫 상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성황리에 상영을 마쳤습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영부문에 초청돼서 어제 오후 전주돔에서 상영됐는데요. 선착순 입장이라서 상영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요. 약 2,300석 규모의 전주돔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대가 조국은 오는 10일에 서울에서 언론 시사회를 열고 5월 며칠이었죠? 5월 중순쯤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뭐 10일에서 15일 전에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네, 18일 또는 25일. 저는 이제 이게 일반 영화관에서 상업 영화로서 기존에 경쟁을 해나간다 그래요. 네, 전 상업 영화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볼만한 영화가 없거든. 그리고 이거는 역풍인데 일종의 그때 1년 내내 얼마나 언론하고 검찰이 조국 가족 괴롭혔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계속 아침에는 매일 조국. 근데 그렇게 한 게 지금 역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두고 보세요. 자, 이러한 영화가 지금 15억이 넘었네요.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뭐 비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담담히 풀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관객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잊었단 말이야. 너무 시간이 오래 들었고 저쪽한테 이제 맹폭을 받아봐서 잊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들의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 밝혀진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들을 연계고리를 갖고 보게 된다 그러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염됐을 때 얼마만큼 인간과 가족을 비참하게 파괴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큐라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 거죠. 충격적인 거지. 일반 외국 사람들한테 이 사연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면 야, 이 영화 극적 스토리가 아주 잘 만들었네. 아우, 주연이 잘생겼어. 주연도 잘생겼고 연기도 리얼한 데다가 어이구 조연을 어마어마하게 썼구만. 응? 저거 다 세트야? 세트 좋네. 이렇게. 이러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저러한 스토리 라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라고 하는 민주화를 추앙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상황이라고는 믿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픽션인 줄 알 거예요. 진짜 거의 브라질 수준인 거지 우리나라가. 진짜 브라질처럼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수출해야 됩니다. 되겠죠? 예, 이거 OTT에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승준 감독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현재 달팽이의 별로 2011년 다큐멘터리 칸이라 불리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 부분 대상을 아시아 최초로 받은 사람이고 부제의 기억으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국내 최초로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뉴욕 영화제는 또 대상 받았고요.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썼으니 영화가 이 감독이 나서서 이거를 손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자체로서도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라고 팩트만 연결해서 붙였다고 하는데 따로 나레이션도 없고 그냥 왜냐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사람들 멘트와 언론 보도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이게 불과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졌고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빼앗아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20년 문재인 이후에 민주당 정권 20년 갈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선거 직전까지도 의심을 안 해봤어요. 이러한 민주화를 일어난 대한민국 안에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맛을 본 국민들이 저 미련하고 저 무도한 윤석열 무리에 대해서 표를 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걸 했는데 결국 그들의 시작이 조국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들의 쿠데타가 결국 3년 만에 성공을 해서 정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고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잘못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소 안 키울 거 아니잖아요. 키워야죠. 이 나라 이 나라 나가서 이민 가서 살 거 아니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 대한민국 미래를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잘못된 걸 바꿔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언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리얼하게 봤겠냐고. 사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고 무서운 음모이고 그 음모에 휩싸이면 진짜 정권을 뺏기게 된다는 거를 겪어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읽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게 시각이 되게 달라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안 먹히니까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까지 한 게 이제 조국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쟤네들도 계속 또 업그레이드 돼. 근데 희한해. 결국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영부인 관련해서 문준홍 씨 관련해서 결혼한 딸 관련해 갖고 계속해서 조국 장관 흔들듯이 또 흔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먹힌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한테 당하는 마을 사람들 아니거든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결국 양치기 소년 늑대한테 물려 죽습니다. 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를 외쳐온 언론과 검찰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윤핵관들 폭망의 길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원래 10억 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30억 원 정도를 마케팅 비용에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상업 영화처럼 전국 700에서 800개 스크린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텀블벅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억 정도 모였는데 15일까지죠. 네, 15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10만 원 내면 엔딩 크레딧에 이름도 올라가고 초대권, DVD, 포토북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했습니다. 이거 네, 많이 하세요. 네. 엔딩 크레딧 내 이름 어떻게 찾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끝날 때 내 이름 어딨나? 근데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 제 이름 별로 흔한 이름은 아니죠. 아니면 거기다가 송작가 TV 이국장 이렇게 해서 올리지 그랬어. 자.